이번 시간에서는 14강에 대한 내용으로서 재산세에 대한 내용인데, 재산세에 대한 내용은 109페이지에 있죠. 109페이지에서 재산세. 자, 먼저 이 재산세에 대한 내용도 세원을 먼저 보는데, 세자 앞에 있는 단어가 세원이죠. 재산세. 이랬으면 세자 앞에 재산, 재산의 보유에 대해서 과세한다는 것이 재산세입니다. 그리고 이 재산을 보유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부가 징수하니까 지방세다. 또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시, 군, 구가 징수하니까 시, 군, 구세 이렇게 나와주겠죠. 그리고 법에서는 어떤 물건이 재산이다 라고 물건으로서 재산을 정합니다. 그 정해진 물건이 재산인데, 재산에 대한 으로서는 토지, 그리고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이 5가지에 대한 내용을 재산 그래요. 이 5가지를 보유했을 때 이 재산에 대한 내용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데, 이 물건에 대한 내용을 합쳐서 과세할 것인가, 따로따로 과세할 것인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은 교재 체킹해 줄게요. 1가로에서 기준일, 기준일은 납세후 성립일로서 6월 1일입니다. 재산세에서 날짜에 관련된 단어가 나온다면 기준일 이 단어만 나온다는 거 아시면 돼요. 며칠? 6월 1일로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가로에서 재산 해가지고 재산세의 재산, 그 옆에서 토지, 건축물, 주택, 주택은 주택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합친 거다 라는 의미로서 주택 아시면 되고, 선박, 항공기로서 개별과세다. 개별과세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동그라미 치고 물건별 과세의 뜻입니다. 이제 이 내용이 바로 이 재산에 대한 내용을 다 보유했을 때 합쳐서 과세하겠는가, 아니면 재산마다 따로따로 과세하겠는가에 대한 내용을 흐름으로 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자, 토지를 취득하였다. 그러면 적용되는 세금은 취득세가 적용이 되겠죠. 그리고 취득했음으로써 이 토지에 대한 내용을 보유합니다. 토지 보유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은 재산세로서 과세하겠죠. 재산세는 매년마다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거예요. 이 토지 소유자가 매년마다 재산세로서 납부하시다가 어느 시점에서 이 토지 위에 상가, 건물을 신축하였다. 그랬으면 신축이니까 원시 취득, 취득 형태를 갖췄음으로써 취득세 납부하겠죠. 취득세는 취득할 때마다 납부합니다. 그리고 취득세 납부하였음으로써 상가 건물을 보유하죠. 보유함으로써 이때 적용되는 세는 뭘로? 재산세래요. 어때요? 지금 보니까 따로따로예요? 아니면은 합친 거예요? 따로따로겠죠. 따로따로에 대한 으로서 재산별 개별과세다. 이 말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한 내용이 바로 재산세의 가장 기본적 내용, 재산별 개별과세. 이 말이 나오죠. 재산별 개별과세란 말은 물건별 세액 산정이다. 물건마다 세액을 산정한다. 이 내용으로서 나와져요. 이 내용 때문에 각기 재산마다 어느 재산에서는 어떤 재산을 제외하겠다. 이런 법이 나와줘야 돼요.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밑에 보시면 이 교재부터 먼저 보고 갑시다. 재산세 박스 내용이 나와져요. 박스 보죠. 재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로 구분한 고지서에 과세 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늦어도 납기 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서
납부 개시 5일 전이란 말은 여러분 시험에서 맞게 줄 거니까 거기다가 포인트를 잡지 마시고 포인트 잡는 것은 구분 고지한다. 거기다가 잡으세요. 구분 고지한.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쳐놓고 이제 보세요. 각기 재산마다 토지를 보유했으면요. 토지에 대한 선수로서 거기서 나간다는 얘기죠. 또 건축물을 보유했으면요. 건축물에 대한 선수로서 고의서가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각기 구분 고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재산에서는 어떤 재산을 제외하겠다라는 법이 나온 거예요. 볼 때 건축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건축법에서 건축물 배울 때에 건축물의 뜻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을 말하며 이러면서 부는 주에 따라가니까 이 주된 내용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은요. 지붕과 과니까 and 기둥 또는 벽 또는 그랬으니까 전자일 수 있고 후자일 수 있다고 나오겠죠. 이제 전자부터 먼저 합시다. 전자부터 먼저 하면 지붕과 기둥 이거 건축물이죠. 후자 지붕과 벽 이것도 건축물이죠. 그러면 건축물에 해당이 되려면 지붕이 꼭 있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걸 알면서 주택 건물과 비교해 볼 때 주택 지붕 있어 없어요? 지붕 있죠. 있으니까 요 주택에 대한 내용 건축물이에요. 이때 주택을 보유했을 때 건축물이니까 건축물로서 고지서 나가지고 주택이니까 주택에 대한 재산수로서 고지서 나가면 고지서가 2번 나감으로써 이중과세입니다. 그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건축물의 뜻을 적어주겠죠. 이 건축물의 뜻에 대한 내용은 주택 건물을 제외한 주거 외 용도의 건축물을 말한다. 주거 외 용도의 건축물을 말하니까 대표적으로서 상가 건축물, 그렇지 않으면 공장 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내용이 건축물로서 과세될 거고요. 그리고 한 사람이 상가 건물을 여러 채 보유했을 때 그 상가 건물에 대해서 합쳐서 세액 산정한다. 아니면 따로따로 세액을 산정한다. 아까 물건별 세액 산정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따로따로 세액 산정에 대한 이유로서 글자로 표현한다면 건축물별 세액 산정 이 내용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주택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론 시간에 배웠을 때 주택에 대한 내용은 주택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일체로 본다. 일체란 말은 한 통이에요. 요 통, 이게 뭐다? 주택이다. 라는 내용으로서 나오죠. 그러면 주택 수토지에 대한 내용을 뭘로 과세하겠다? 주택으로 과세한다는 얘기예요. 이랬을 때 토지에 대한 내용과 연관 지어볼 때 토지는 포괄적 내용으로서 농지도 토지, 임야도 토지, 주택 부수토지도 토지입니다. 주택 수토지를 보유했을 때 토지니까 토지로서 고의서 나가지고 주택 수토지가 주택이니까 주택으로서 고의서 나간다면 몇 번 과세일까요? 2번 과세겠죠. 이중과세니까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요 토지는 주택 부수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다 이렇게 나와져요. 모든 토지니까 공부에 등록된 토지뿐만 아니라 그 밖에 사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에서 공부에 등록된 토지라는 말은 맞게 주어져요. 그럼 여기서 포인트 잡는 것은 등록 외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 내용이니까 미등록 토지를 포함한다. 거기에다가 포인트를 잡아야죠. 자, 여기에서 미등록 토지를 포함한다. 이 내용으로서 나와 주겠죠. 그 내용에 대해서 110페이지 보시면 토지분 나오죠. 토지분 거기에서 주택 부수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 거기다가 밑줄 치고요. 그 밑에서 미등록 토지 포함한다로 아시면 되겠죠. 그리고 건축물은 건축물마다 세액 산정되는데 이 건축물은 주거 외 용도의 건축물을 말한다로 아시면 될 것이고 주택은 주택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합친 것이 주택이다라는 내용으로서 알고 또 한 사람이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했을 때에 그 여러 채의 주택을 합쳐서 세액 산정한다 아니면 각기 세액 산정한다. 아까 물건별 세액 산정 그랬죠. 그럼으로써 이때에 대한 내용 각기 세액 산정합니다. 주택별 세액 금액을 산정한다. 이 내용으로서 나와주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참고하여 가지고 재산세 겸용주택 나와요. 재산세 겸용주택 나오는데 겸용이란 말은 주거와 주거 외 용도가 같이 있는 거, 같이니까 겸한다 라는 의미로서 겸용주택 그래요. 이제 이 겸용주택에 대한 내용으로서 왜 이 말이 나왔겠는가를 살펴본다면요. 주거와 주거 외 용도가 겸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이 내용을 세율에 대한 내용으로서 볼 때 세율 구조는 누진세율 구조와 비례세율 구조가 있어요. 누진세율 구조는 과세 표현이 합쳐졌다라는 내용으로서 누진세율이에요. 그러면 문장에서 합쳐졌다라는 말이 있으면 세율 구조는 누진세율을 하시면 돼요. 반대로 합쳐진 내용이 없다 이런 내용으로서 생각한다면 그때 세율은 비례세율입니다. 여기에서 뒤에서 곧 배우겠는데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배워요. 이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과세하는 방법은 분리과세 그리고 종합합산 그리고 별도 합산이 있죠. 여기에서 이 단어의 뜻이 어떤 뜻인가는 보지 말고요. 알지 말고 단어 그 자체로만 봅시다. 자체로 볼 때 여기에서 합 나왔죠. 합쳤으니까 세율은 누진세율이다. 또 여기도 합 나왔죠. 세율 뭘까요? 누진세율. 자, 분리는요. 합친 거요? 따로따로예요. 기름과 물을 분리한다. 그러니까 따로겠죠.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 합쳤다는 내용이 없으니까 비례세율이에요. 이렇게 재산세는 비례세율에 대한 내용과 누진세율로서 구성되어 있어요. 이 내용 알면서 아까 했던 내용과 같이 연관 지어볼 때 한 사람이 상가 건물에 대한 내용을 여러 채 보유했을 때 그 여러 채의 상가 건물을 합쳐서 세액 산정한다. 아니면 상가 건축물마다 세액 산정이다. 마다 세액 산정이죠. 마다 세액 산정이니까 여기에서 건축물에 대한 내용의 세율에 대해서는 비례세율이에요. 합친 것이 아니니까 비례세율 갑니다. 지금부터 기억하세요. 뒤에서 건축물에 대한 세율이 나오겠는데 지금부터 원칙적 세율 하나 기억하십시오. 원칙적 세율, 건축물 이게 끝났다면 세율에 대해서는 0.25%의 비례세율로 기억하시면 돼요. 물론 예외적 내용도 비례세율인데 그 예외적 비례세율에 대한 내용의 숫자는 여러분 시험에서 맞게 주어져요. 말씀을 드리면 시내 주거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은 0.5% 비례세율 이렇게 나오죠. 그 숫자가 주어진 거니까 그 숫자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외울 필요 없이 건축물 이렇게 끝났다면 세율은 0.25%로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택인데 주택에 대한 내용으로서 한번 풀어봅시다. 한 사람이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했을 때 그 주택에 대해서 합쳐서 세액 산정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마다 세액 산정이죠. 주택마다 세액 산정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풀어보자는 얘기예요. 풀어볼 때 여기에서 주택에 대한 내용의 뜻은 주택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합친 것이 주택이죠.
그리고 세액 산정. 세액 산정에 대한 내용은 과세 표준에다가 해당되는 세율을 곱해서 세금액을 산정되는데 이 주택과 토지를 합쳐서 과세 표준 나오죠. 합쳐서 나오니까 이때의 세율 구조는 뭘로? 누진세율입니다. 0.1%부터 0.4%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죠. 이제 여러분들은 아는 것은 주택 넣으면서 세액이 아니라 세액이란 말은 세의 금액이에요. 세액이 아니라 세율로 물어봐요. 세율, 세의 비율, 세율로 물어본다면 누진세율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농가주택도 세율 물어본다면 누진세율, 고급 주택도 세율 물어본다면 누진세율, 일반 주택도 세율 물어본다면 누진세율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죠. 이제 보니까 주거 용도는 누진세율, 주거 외 용도는 비례세율. 그럼 주거와 주거 외 용도가 가치 있는 주택은 겸용주택. 겸용주택에 대해서 세율 적용하기 위해서 이제 이 단어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기다 내용 어느 부분을 주택으로 보겠다라는 내용으로 나와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먼저 예습 차원에서 키 하나부터 빼드리면요. 동그라미 1번 한 동의 건물이 나오죠. 거기서 동자가 포인트예요. 동자 나왔으면 빨리 생각하는 것은 아파트 단지 생각하세요. 아파트 들어가 보시면 건물 측면에가 101동, 102동, 103동 이렇게 동자 적어졌죠. 이 동자가 적어진 원인은 호별 소유권자가 따로따로 있으니까 동자가 적어집니다. 동자가 적어졌으면 호별 소유권자들에게 고의서가 나간다는 얘기예요. 아파트니까 주거부만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나오죠. 문장에서 겸용주택 가지고 한 동 이렇게 나왔으면 아파트 생각하시면서 여기 옆에 적어진 글자는 다 맞게 적을 거니까 끝만 가시면 돼요. 아파트니까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에 대한 내용으로서 1층에 대한 내용은 상가였고요. 2층에서부터 15층까지에 대한 내용이 아파트였다. 이랬으면 여기에서 101호일 거고 여기가 115였다 합시다. 그리고 여기에서 2001호고 여기가 2015였다. 이랬을 때에 여기에서 호별 소유권자가 따로따로 있을까요? 아니면 이 건물 전체가 한산 소유권자일까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호별 소유권자가 따로따로 있어요. 그럼으로써 동자가 붙는데 이 호 소유자에게 각기 고지서가 나갑니다. 여기에서 이 2001호의 소유자에게는 주택이니까 누진세율로 적용해서 고지서 나갈 것이고 여기도 주택이니까 누진세율로서 고지서 나갈 것이고 여기는 상가니까 주거 외 용도로서 0.25% 비례세율로서 고지서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동자가 나왔으면 뭐뭐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파트 단지. 아파트니까 끝말보다 주거부만 주택. 이렇게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한 구. 자, 구자 나왔어요. 구자 나왔으면 자, 이 구라는 단어 보면서 시장에 있는 2층을 생각하세요. 시장에 있는 2층 건물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럴 때 1층은 상가로 2층은 주거로서 상가 한 칸 한 칸, 방 한 칸 한 칸 소유권자가 따로따로 있을까요? 아니면은 이 전체가 한 사람 소유자일까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전체가 한 사람 소유자예요. 이렇게 전체가 한 사람 소유자인 건물을 보고 구자가 붙어요. 이래요. 구자 있으면 한 소유자에게 과세되기 때문에 고지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한쪽에 몰빵시켜요. 그럼 볼 때 여기에서 주거분이 크죠. 그러면 주거에다가 다 몰빵시켜요. 몰빵시켜서 전체가 주택으로서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구자가 나왔으면 한 사람 소유자에게 고지서 나가니까 한쪽에 몰빵 됨으로써 50% 이상이면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겸용주택, 재산세에서 겸용주택 나올 때에 동자로 나왔는가 구자로 나왔는가 구별하셔서 동자 나왔으면 아파트니까 주거분만 주택, 구자 나왔으면 한 소유자에게 고의서 나가니까 한쪽에 몰빵 50% 이상이면 주택 이렇게 구별하시면 될 것이고 4번에서 선박에 대한 이로서 글자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모든 배가 바로 선박. 항공기에 대한 내용도 글자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사람 탑승 조정되는 비행기가 항공기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하나, 사람이 타지 않는 비행기는요. 항공기가 아니에요. 혼자 사람이 타지 않는 비행기가 뭐가 있을 것인가 라고 공공에 생각하신 모양인데 제가 말해줄게요. 장난감 비행기. 장난감 비행기는 사람 안 타죠. 그럼으로써 여기에 대한 내용은 항공기가 아니다. 그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서 법전에서는 원격 조종되는 농약 살포용 헬리콥터는 항공기로 보지 않는다. 원격이니까 사람 안 타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내용 항공기가 아니다 이렇게 나와져요. 그 내용에 따라서 여러분은 아는 것은 항공기는 사람이 탑승 조정 이렇게 아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옆 페이지 보시면 111페이지에서 동그라미 1번 세액 산정. 세액 산정에 대한 내용으로서 보는데 세액 산정에 대한 내용은 어떠한 세금인지 마찬가지로서 과세 표준에다가 해당되는 세율을 곱함으로써 세금액이 나오죠. 이때 전번 시간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과세 표준에 대한 내용의 뜻만 알았으면 지방세에 속하는 세금의 과세 표준은 구별이 가능하다겠죠. 뜻에 대한 이로서 또다시 적어주면 과세하는 때의 가액이다. 물건에 대해서 과세면 과세는 물건 가액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제 여기서 취득세부터 다시 해보죠. 취득세는 어떤 때 과세입니까? 취득하는 때 과세죠. 그럼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이다. 취득 당시 가액으로서 신고하니까 신고가액을 말한다. 이 신고가액의 뜻은 시가편입과 비교해서 큰 가액이죠. 그럼으로써 신고가액이 시가편입보다 미달됐으면 시가편입이 큼으로써 그 경우에 대한 내용은 시가편입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객관성 있게 입증되는 유상거래인 국외판공법부에 대해서는 상대편하고 입맞출 수가 없음으로써 자기가 실질적으로 지급하고 취득했던 가격으로 신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거래에 대해서는 사실상 취득가다. 이 사실상 취득가는 의미적 내용으로서 시가편입과 비교하지 않는다. 의미가 들어있으니까 항상 사실상 취득가, 국외판공법 부에 해당됐으면 취득 시점에 사실상 취득가로서 나와주겠죠.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어떤 때에 과세합니까? 등록하는 때 과세하니까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등록 당시 가액이다 이렇게 나오죠. 신고하는 거니까 신고가액이다. 그리고 시점 분석 잘 하세요.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취득 시점, 등록면허세는 등록 시점이라는 거 구별하시면서 등록면허세에서 국외판공법 부 나왔으면 사실상 취득가인데 시점은 등록 시점이다 라는 의미로서 하시고 또 등록면허세에서 법인 장부에 대한 의미로서 재평가, 감가상각 나왔으면 법인 장부에다가 변경된 가액으로 적을 거니까 변경된 가액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 내용을 재산세하고 볼 때에 세자 앞에
재산이죠. 재산은 뭐야? 물건. 그래서 물건가액이라는 얘기예요. 재산세, 과세 표준은 재산가액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재산세는 보유 세금에 대한 율로서 결정이에요. 신고에 의해서 세액을 산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 가액에 대한 내용으로서 신고가다. 이 말은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또다시 사실상 취득가액에 대한 내용도 신고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사실상 취득가다 이 말도 절대 재산세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법인은 장부 작성하죠. 법인 장부가에 대한 내용도 절대 나올 수가 없죠. 그러면 이 가액은 뭘로 하겠는가? 여기에 대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각 물건마다 매년마다 공고된 가액이 시가 표준액이죠. 자,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해서 세액 산정이다 이렇게 나와져요. 이 가액은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시가 표준액은 매년마다 물건마다 공고된 가액이니까 토지에 대해서 공고한다. 그러면 토지의 시가 표준액으로서 개별 공시지가, 개별 각각 공시 공고된 지가 땅값,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공고했던 가액은 시가 표준액은 개별 공시지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재산 그랬어요. 재산에 대한 내용이니까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세요.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로 구분한 고지서에 과세 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 시 5일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겠어요. 그러면서 각기 재산마다 고지서가 따로 나가죠. 따로 나온 고지서에다가 과세 표준과 세액을 적는다겠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재산에 대한 내용을 각기 재산마다로 나눠줘야겠죠. 토지를 보였으면 토지 가액, 건축물 보였으면 건축물 가액, 주택 보였으면 주택 가액, 선박 보였으면 선박 가액, 항공기 보였으면 항공기 가액 이렇게 각기 구분 고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액에 대한 내용은 방금 말했을 때 시가 표준액 그랬죠. 그리고 시가 표준액에 대한 내용은 부동산인 경우에서는 전년도 시가 대비해서 20 내지 30% 낮은 가액이에요. 전년도 시가 대비해서 20 내지 30% 낮은 가액이니까 부동산 가액에 대한 내용과 비교해 볼 때 부동산은 보유하고 있으면요. 가격이 변동됩니다. 그 내용으로서 한번 볼 때 2003년까지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부동산 가격이 점차적으로 완경사로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2004년도에서는 급작스럽게 시가가 상승합니다. 2005년도에서도 급작스럽게 시가가 상승하죠. 이렇게 가격이 상승되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에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게 올라간다. 이거 규제하자 해가지고 2005년도에서 종합부동산세가 나옵니다. 이렇게 규제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까지에 대한 내용의 시가도 상승됩니다. 그리고 2007년부터 약간 꺾이기 시작하죠. 꺾여지면서 이렇게 약간씩 내려가다가 다시 박근혜 대통령 때 주택을 사라고 부추겨 놓으니까 가격이 좀 올라갔죠. 이렇게 올라가죠. 올라가다가 문재인 대통령 때에서 부동산에 대해서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규제하자 하면서 규제가 됐음으로써 이제 이때 가격이 떨어질지 아니면 올라갈지 그건 모르겠어요. 모르겠으나 여기에서 요 3개 논들을 보세요. 3개 논들 볼 때 아까 제가 시가 표준액에 대한 내용은 전년도 시가 대비해서 20 내지 30% 낮은 가격이었어요. 그러면 2004년도의 시가 표준액에 대한 내용은 2003년도 시가 대비해서 20 내지 30% 낮은 가격이니까 이 정도 합시다.
이 정도로서 이게 2004년도 시가 표준액 여기에다가 세율을 구함으로써 이때 2004년도에 재산세 세액이 100만 원이었다 합시다. 그리고 2005년도에 시가 표준액에 대한 내용은 2004년도 시가 대비해서 20~30% 낮은 가격이니까 이 정도 합시다. 이 정도로서 2005년도에 시가 표준액에 대한 내용으로서 세율을 곱해주면 세금액이 나오겠죠. 그 세금액이 180만 원 나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2005년도에서 거기서 이렇게 거기서 나갔다 합시다. 그래 되면은 2005년도에 180만 원의 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전년도는 100만 원이니까 무슨 세금이 이렇게 높게 나와 하면서 세금에 대한 저항 나옵니다. 이 저항 나온 것을 막기 위해서 각기 연도마다 과세 표준을 적용하기 위해서 퍼센트 비율을 정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2004년도에서는 40%, 2005년도에서는 45%, 이렇게 또 60% 이렇게 정했어요. 이 숫자에 대한 내용을 연도마다 다 암기할 수 없으니까 이때 강의할 때 저희들은 단어만 알아라. 과세 표준을 적용하기 위해서 만든 퍼센트다. 과세 표준 적용 비율이다. 이 내용만 알아야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요, 공무원으로 많이 친했죠. 친했음으로써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각 연도마다 퍼센트를 곱해가지고 세액을 산정하니까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하지 말자. 시장 가치를 반영해서 한 숫자로 만들어내자 해가지고 시장 가액 비율을 만들어줘요. 시장 가액 비율 A단위를 만들어주는데 정치인들이 잘 쓰는 말은 국민이 원하니까 이 말 잘 써요. 학자가 잘 쓰는 말들은 공정, 형평 이 말을 잘 써요. 여기에서 학자가 만든 법이니까 여기에다가 예쁘게 붙여 공정 이렇게 붙여요. 그럼 여러분 시험은요. 객관식 시험이니까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내용을 전체로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외울 필요 없이 공정 단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공정 단어를 기억하고 거기에서 부동산에 대한 내용 가격을 변하니까 시가 표준액에다가 뭘 곱한다? 공정 단어를 곱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장을 가보니까 문장에 대한 내용으로서 공정 단어가 없어요. 과세 표준을 물어볼 때 그러면 그 문장은 틀렸다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다시 공정 단어가 없다 하더라도 토지 건축물에 대한 내용으로서 (70%의) 숫자가 있으면 이게 공정하시면 돼요. 주택에 대해서는 60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이게 공정이다 이러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선박과 항공기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2003년에서부터 2017년까지의 시가 표준액이 아주 근소한 차이예요. 아주 근소한 차이니까 여기는요. 퍼센트를 걸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시가 표준액 이렇게 나와주죠. 이제 여러분들은 재산세, 과세 표준에 대한 내용은 이 내용만 기억하시면 돼요. 토지, 건축물, 주택, 부동산이 나왔다면 재산세, 과세 표준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공정 단어가 있어야 된다. 공정이 없다 하더라도 토지, 건축물은 70이 있으면 공정이다. 주택은 60이 있으면 공정이다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박 항공기는 그대로 시가 표준액 이렇게 나와주겠죠. 이런 일로서 나와주고 그리고 4가로에서 재산세 세부담 상한 이 세부담 상한에 대한 내용의 뜻을 먼저 볼 때에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상, 윗상차, 한계, 위에까지 한계를 두고 그 한계를 초과된 부분은 없겠다로 하는 것이 세부담 상한이에요. 그래서 어디까지 한계를 두겠다라고 법에서 숫자로서 정해주죠. 그 한계선에 대한 내용은 전년도 세액 금액의 100분의 150까지가 상한선입니다.
그럼 이렇게 보죠. 전년도 세액 금액이 지자체가 정해진 내용으로서 보니까 1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당해년도에서 지자체가 세액을 산정해 보니까 180만 원이었다. 그럼 여기 전년도 세액 여기에다가 150%를 곱하게 되면은 150만 원 나오죠. 150만 원까지만 징수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초과된 30만 원은 없겠다라는 내용으로서 아는 것은 세부담 상한 나왔으면 전년도 세액의 100분의 150라는 내용으로서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뒷페이지로 가져서 5가로 소액 징수 면제. 여기서 소자가 적을 소자, 액자가 세액 액자. 세액 금액이 적으면 징수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소액 징수 면제예요. 여기 대한 내용도 앞에서 다 배웠죠. 자, 볼 때 설명을 다시 드리면은 지자체가 재산세액을 산정해 보니까 1999원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금액을 징수하려면 고지서로서 징수하죠. 그리고 고지서는 일반적으로 등기 우편에 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등기 우편은 아무리 가까운 지역을 하더라도 1960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봉투 구입해야죠. 봉투 구입하고 또 납세음자 전함 적어야죠. 잉크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러한 세액 금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요된 징세비가 더 클 수 있어요. 이렇게 징세비 절감을 위해서 이러한 세액 금액은 징수하지 않겠다 이런 나온 겁니다. 이게 바로 2,000원 미만이겠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재산세 세액이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하나, 2,000원 이었으면 징수하는 겁니다. 재산세 세액이 2,000원 이었으면 징수한다라고 거기다가 적고요. 6가로 재산세 부가세. 부가란 말은 붙인다. 재산세에 붙여서 징수하는 세금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지방교육세에다가 밑줄 치면 돼요. 재산세에 붙여서 징수하는 세금은 지방교육세다. 이렇게 아시고요. 7가로 납부기간. 납부기간에 대한 내용은 아주 문제 잘 나온 쪽이니까 거기다가 별표시 하나 하십시오. 그리고 이 납부기간에 대한 내용이 왜 문제가 잘 나오냐면 여태껏 배웠던 내용의 총괄적 내용이니까 문제가 잘 나와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은 아까 배웠던 내용을 머릿속에서 이제 끄집어낼 줄 아셔야 돼요. 이 내용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로 구분한 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납부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 이 내용을 이제 알고 있으면서 들으시면 돼요. 구분 고지한다겠죠? 자, 여기에서 이렇게 상가 건물, 상가 건물을 보유한다. 그러면 이 상가 건물은 주거 외 용도의 건물이죠. 주거 외 용도 건물이니까 건축물 재산세로서 고지서가 나갑니다. 건축물에 대한 내용은 주거 외 용도에 있잖아요. 그랬으니까 여기는 건축물 재산세로서 고지서 나가는데 고지서에다가 과세표준과 세금액을 적어 이렇게 나왔으니까 먼저 과세표준 적어야죠.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건축물 부동산이니까 이 건축물에 대한 시가 표준액에다가 뭘 곱한다? 공정을 곱한다. 공정에 대한 내용으로서 건축물은 몇 퍼센트? 70%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세율을 곱하겠죠. 세율에 대한 이유로서 건축물에 대한 세율은 앞에서 배운 대로 몇이었어요? 0.25%. 건축물 이렇게 끝났다면 세율은 0.25%. 그러면 건축물에 대해서 세율은 0.25%를 곱해주면 세액 나오겠죠. 그러면서 거기서에다가 납부기간 적어져요.
납부 기간에 대한 이유로서는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이렇게 적겠죠. 그리고 토지 없는 건물 없어요. 토지 없는 건물 없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에 건물에 토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 토지에 대한 내용을 건물에 합쳐서 거기서 나간다? 아니면 따로 나간다? 따로 나가죠. 따로 나감으로써 이때에 대한 내용은 토지분 재산세로서 고지서가 따로 나가요. 따로 나감으로써 그 고지서에다가 과세 표준과 세금액을 적어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에다가 과세 표준 적어주겠죠. 과세 표준 시가 표준액, 토지의 시가 표준액은 개별 공시지가 거기에다가 공정을 곱하죠. 공정에 대한 이유로서 공정시장 가입비율인데 70%. 그리고 세율에 대한 이유로서 이 토지에 대한 내용은 영업토지예요. 영업토지니까 이 영업토지에 대한 내용은 별도 합산입니다. 별도 합산으로서 합쳤으니까 누진세율이겠죠. 0.2%부터 0.4%까지 누진세율 적용해서 세액 산정됐으면 언제까지 납부하라고 납부기간 적어주겠죠. 이 납부기간에 대한 내용을 건축물과 똑같게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이렇게 법을 만들어 냈으면요. 우리 입에서는 욕 나옵니다. 왜 욕 나오냐면 6월 말일날 6월 30일까지 해서 자동차세 고지서 나옵니다. 납부하라고 거기서 나왔었고요. 또다시 건축물을 보유했을 때 건축물 재산세로서 7월 31일까지 납부하라 거기서 나가고 또 토지를 보유했음으로써 7월 31일까지 고지 나가면은요. 입에서 맨 세금이네 하면서 욕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욕 나온 걸 막기 위해서 토지에 대한 내용은 국회의원은 머리 영리하게 2개월 뒤로 밀쳐져요. 2개월 뒤로 밀치니까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세 크기에 관계없이 고지서로서 토지는 납부기간 9월 16일부터 9월 30일 갑니다. 그리고 주택가죠. 주택. 자, 주택에 대한 내용은 주택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한 통이다, 일체다 이렇게 하였으니까 이 내용으로서 조심하실 점, 주택과 토지를 구분 고지한다 그러면 틀려요. 얘가 일체예요. 일체니까 합한다는 겁니다. 단독주택도 소유자가 달라도 합치는 겁니다. 왜? 주택은 일체니까요. 그럼 여기에 따라서 볼 때 주택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에 대한 내용을 합친다는 거죠. 소유자가 달라도 합쳐서 과세 표준 나와요. 이 말은 주택 공시가액에 대한 내용을 주택 건물과 토지를 합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시가 표준액. 여기에다가 뭘 곱할까요? 공정. 공정에 대한 이유로서 주택의 공정시장 가입비율은 60%로서 나오죠. 그리고 세율을 곱하는데 세율에 대한 이유로서 아까 배울 때 주택에 대해서 세율 물어본다면 누진세율이다. 0.1%부터 0.4%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누진세율 적용해가지고 세액 산정된 내용으로서 거기서에다가 적고 납기를 여기도 똑같게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한다. 그러면 입에서 욕 나옵니다. 왜 욕 나오냐면 형평이 어긋나니까요. 상가 건물을 보유했을 때는 상가 건축물에 대해서 7월 16일, 7월 31일까지 거기서 나가지고 상가에 따른 토지에 대해서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렇게 거기서가 2장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1장 나간다 이렇게 하면 욕 나오니까 국회의원들 머리 영리하게 여기에 대한 내용도 2개로 나눠요. 2분지 1에 대해서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또 나머지 2분지에 대해서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죠. 그리고 주택의 세액이 적어요. 저희는 적는 거 보고
적다는 걸 보고 껌이라 그래요. 주택의 3개 20만 원이다. 20만 원 정도면은 충구하고 식사하면서 충분히 쏠 수 있죠. 이런 금액 껌이에요. 이 껌 금액에 대한 내용은 일괄고지합니다. 일괄고지로서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일괄고지다. 이제 여기서 알 거. 껌은 어디서만 나온다? 주택에서만 나온다. 껌은 얼마다? 20만 원이다. 주택만 나오지 토지, 건축물 안 나와요. 그 내용 기억하십시오. 껌은 주택에서만 나온다. 그리고 금액은 얼마다? 20만 원이다. 이게 올해 개정이에요. 그 내용으로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내용으로서 교재에다가 다 체킹해놨으니까 체킹된 내용으로서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8가로 납세지. 납세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볼 때 문장 쭉 가볼 때에 문장에서 납세지 아니면 관할 이 말이 나왔으면 포인트 잡는 것은 해당 세금이 국세인가 지방세가 온다겠죠. 국세였으면요. 사람 나오죠. 거주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 지방세였으면 물건 나오죠. 물건, 소재지 나와져요. 그러면 토지를 보유했을 때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지 이렇게 나왔으면 재산세가 지방세니까 물건 나오겠죠. 주어진 물건은 토지, 소재지, 시, 군, 구. 건축물, 재산세, 납세지는 건축물, 소재지, 시, 군, 구. 주택, 재산세, 납세지는 주택, 소재지, 시, 군, 구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서 물납, 분납 여기 문제 아주 잘 나온 쪽입니다. 잘 나온 쪽인데 여기다는 개정까지 있으니까 기억을 하셔야 되지만 이건 앞에서 다 배웠어요. 배웠으니까 거기다 넣어서 정리만 해드릴게요. 물납에 대한 으로서는 물건 납부를 말합니다. 그 내용으로서 지방세부터 볼 때 지방세에서 물납 인정되는 세금은 재산세만 인정. 그리고 재산세에서도 물건에 대한 내용으로서 납부세액에 대한 조건이 나와져요. 조건의 숫자 외울 때 앞에서 물천, 분오, 양천 그랬죠. 물납은 1천만 원 초과, 분납은 분오, 500만 원 초과. 양도소득세에서 분납은 1,000만 원 초과. 이 내용으로서 물천, 분오, 양천 이렇게 왔어요. 그럼 재산세에서 물납은 1천만 원 초과이었을 때 납세의무자 신청에 의해서 관할구역 내 부동산으로서 물납된다 이렇게 배웠죠. 조심하실 점 관할구역 내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물납의 신청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지자체 입장으로서 부동산의 관리 적당 유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물납 신청에 대한 내용은 납부기한보다 앞으로 땡깁니다. 땡기니까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국세에서 여러분 시험 범위에 있는 국세에서는 물납은 없습니다. 그리고 분납 갑시다. 분납에 대한으로서 분오, 지방세에서 재산세가 분납 있는데 재산세에서 납부세 500만 원 초과였으면 일부분에 대해서 2개월 내 분납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 일부분의 산정에 대한으로서는 납부세액이 900만 원이었다고 했을 때 500만 원 초과됐으니까 납세의무자가 분납 신청하게 되면 납부기한 내에서 500만 원 납부하고 500만 원 초과된 금액인 400만 원에 대해서는 2개월 내 분납됩니다. 그리고 재산세 1천만 원 초과됐으면 2분지 1 금액으로서 2개월 내 분납 이렇게 나와지고 분납의 신청에 대한 내용은 현금 납부되기 때문에 납부기한보다 앞으로 땡기지 않습니다. 납부기한 내 신청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의 분납에 대한 내용은 재산세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에서 분납은 양천, 1,000만 원 초과되었을 때에 일부분에 대해서 2개월 내 분납된다 이렇게 배웠었죠. 그 내용으로서 정리해 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에 대한 내용으로서
14강림을 봤는데 문제까지 하나 풀어줄게요. 문제로서 114페이지에서 2번 문제 풀게요. 2번 문제로서 재산세 부과 징수 틀린 것 돼 있어요. 1번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 원인 경우, 자 주택이 세액이 20만 원 껌이네요. 껌이니까 납기를 7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한꺼번에 부과 징수한다. 맞죠? 그 다음에 2번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로 구분된 고지서에 과세 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 시 5일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 여기도 맞는 문장이고요. 3번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한 장의 고지서로서 발급해야 한다. 맞죠? 각 물건마다 고지서 나가잖아요. 그 내용으로서 맞고요. 4번에서 재산세는 관할 지자체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 징수 방법으로서 부과 징수한다. 맞고요. 5번에서 고지서 한 장 징수한 세액이 2천 원 미만인 경우 해당 사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맞습니다. 여기서 답 없죠. 거의 오타 나왔네요. 오타에 답 없다라고 하십시오. 답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대한 내용을 맞춰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